일본 애니메이션계의 레전드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을 무지막지하게 좀 좋아하는데요. 그 표현의 디테일이나 그리고 다루는 내용들에서 공감을 얻거나 아니면 굉장히 순수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이제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모든 작품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을 좋아하고 정말 수차례 반복해서 본 작품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제 신작이 드디어 10년 만에 나온다고 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려고 10년을 갈아 넣었다고 하면 일단은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 책이 원작은 아동 문학가 요시노 겐자부로가 1937년에 이제 발표한 책에서 이제 따왔다고 하고요. 미야자키 감독님이 소년 시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그 이야기를 새롭게 이제 각색을 해서 이번 애니메이션을 준비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책 내용이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이 새로운 작품을 어떤 스타일인지 유추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준비했냐면 이 책 자체가 1937년도 일본에서 출판되었을 당시에 금서로 되었대요.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읽고 이게 왜 금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성향이 있었던 일본에 이 책 내용은 당연히 금서는 좀 오바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뭔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고찰해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굉장히 자유로운 눈으로, 자유로운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나라가 최고고 우리 동시에 가는 거고 이런 것을 추구했던 그런 예전에 일본에서 지금 이 책이 담고 있던 당시에 이 책이 담고 있던 내용은 굉장히 반대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책을 읽는 순간 기억 속에 묻혀있던 어떤 전선에 빠직하고 전기가 통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이제 연구하는 단계에서 예전에 자신이 읽었던 이 책을 떠올리거나 다시 이제 살펴보셨나 봐요. 근데 그때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티브로 하자라는 강한 영감을 받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 책은 2018년 3월에 만화로 출간이 됐는데 200만 부를 돌파했대요. 그러니까 소설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 소설을 기반으로 했던 이제 만화도 엄청난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화가 제가 좀 전 페이지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던 게 이제 만화 겉표지였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번에 개봉하게 된 애니메이션의 포스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작품 중 포스터 중 가장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 포스터를 보고요. 일단은 이 책의 내용이 그럼 무엇인가 하면 주인공이 중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의 삼촌한테 공유하면서 삼촌이 이제 일기처럼 인문학, 철학적인 그런 답장을 이 중학생인 주인공에게 해주는 이런 대화식의 스타일의 책의 내용이 되겠고, 이 삼촌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리하고 깨닫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주인공 소년에게 삼촌이 조언해주는 내용인데, 이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우리들에게도 잊었던 것 아니면 잊고 있는 아니면 잊어가는 그런 중요한 삶의 코어 중심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건 절대로 우습지 않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어떤 것을 좀 더 깊이 파헤치고 생각하다 보면
절대로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란다. 활동력이란 대체 무엇일까? 인간의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고자 발휘하는 힘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실현해내려는 욕망이 아닐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나폴레옹의 위대한 활동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야. 나폴레옹은 타고난 활동력으로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렇게 후회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경험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거란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여러 가지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아픈 일을 겪으며 살아간단다. 슬픔과 아픔이 즐거울 수는 없어. 하지만 사람은 슬픔과 아픔을 겪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고 생각해. 몸이 아픈 건 누구나 싫어하지만 그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어.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픈 건 우리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단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느 때나 네가 느끼는 진심, 네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이란다. 그런 감정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지. 네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느꼈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 어떤 일에서 또는 어떤 문제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해 두렴. 그것들이 모여 언젠가는 너만의 사상을 이루겠지.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람다운 관계란 어떤 것일까? 너의 엄마는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너에게 그 보수를 바라지 않으셔. 너의 엄마는 너를 위해 애쓸 수 있다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지. 너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기분이 좋을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감정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이 세상에 없단다.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다운 인간관계라고 믿는단다. 코페르, 너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는다. 코페르, 어른이 되어갈수록 조금씩 알게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환경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단다. 자기가 입고 있는 초라한 옷과 자기가 살고 있는 낡은 집과 날마다 먹는 변변치 않은 음식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지. 가난해도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마치 자기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신분이 다르다는 듯 쓸데없이 굽실거리는 사람도 많아.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좋게 봐줄 수 없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란다. 근성이 비굴하기 때문이야.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집이나 먹는 음식으로 증명되지 않아. 값비싼 옷과 호화스러운 집에 살아도 어리석은 인간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아질 수는 없단다. 반대로 마음씨가 고결하고 인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법이란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우리도 가난할지라도 그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고 또 부유하다고 해서 마치 위대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야. 가난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사람답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란다. 코페르, 방금 외삼촌이 한 말 가슴에 깊이 새겨두기 바래. 만일 풍요로운 너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우쭐거리고 싶어진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거야.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거란다.